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느덧 8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7월에는 연준이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추가적으로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서 전체 자산시장이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국내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베어마켓 랠리에 그치고 말 것인지, 이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향후에 주식시장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월 리밸런싱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달 금융시장 흐름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난 7월에는 주식시장의 반등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다우가 6%대, 나스닥이 무려 12%대, 거의 월간 단위로 12% 상승세를 보인 거는 거의 10년 내의 최고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도 5%, 코스닥 7%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해와 항생지수는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에 대한 확산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동안 상해랑 항생이 나홀로 좀 선방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7월에는 크게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상당한 호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장 큰 동의는 결국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연준이 이 7월 달에도 75bp의 금리 인상을 했지만 향후의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보시면은 7월까지는 75bp, 지금 6월달하고 7월달 거의 2회 연속으로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 지금 다음번 FOMC가 9월 21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다음번 회의까지는 시간이 좀 한 달 반 이상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때 지금 현재 50bp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한 72% 정도 지금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조금 속도 조절, 그리고 이제 11월 가면 25bp 정도로 금리 인상 속도 또 줄고, 12월에도 25bp.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는 자빅베베다. 자이언트, 빅스텝, 베이비스텝, 베이비스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연도말 기준금리가 3.25에서 3.5 정도에 형성될 가능성이 거의 한 80% 정도 지금 책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렇게 연말까지는 3.25에서 3.5%까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지만, 그 뒤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FF 선물 시장에서 확률이 매우 낮게 책정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 3.25에서 3.5 정도에 그칠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 5월 정도 가면은 오히려 중간값이 3에서 3.25로 한 단계 내려옵니다. 즉,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내년도 한 3월 이후 한 2분기 정도 가게 되면 이제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일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게 바로 반영된 게 바로 최근에 달러화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그 7월 중순에 한때 109.3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105.8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 자산 시장에 상당히 하락 압박을 받았던 것들이 이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결국은 근본적인 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 이상을 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현재 기준금리 2.5%면 연준이 얘기하는 중립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리 인상은 나올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나오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기대들이 좀 커지고 있는 거고요. 마침 지난주에 이 미국의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9%, 그래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 보니까 야,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 할 수 있겠어? 이거 못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은 조금 궤도에 오른 것 같아.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최근에 이 주식시장의 빠른 반등을 이끌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모습도 상당히 조금 드라마틱했는데요. 지금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3.5였던 게 2.65. 이거 거의 지금 몇 bp입니까? 거의 50bp, 35, 85bp, 고점 대비 85bp가 지금 하락을 했고, 2년짜리 그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채 2년짜리 금리도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커브를 보시면 미국의 수익률 곡선 자체가 지금 1년이 2.98, 2년짜리가 현재 한 2.89 정도인데 10년이 지금 현재 2.67. 그래서 2년과 10년짜리의 커브 역전이 지금 20bp 이상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역전된 형태, 20년짜리가 조금 수급 이슈 때문에 좀 높게 있는 거고, 이제 요거 좀 무시하고 요 구간만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커브가 우하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단기 쪽 금리는 계속 인상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경기와 물가가 꺾여서 결과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그래서 금리를 다시 내리게 될 거다라는 거를 지금 이 시장은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FF 선물 시장에서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내년도 3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조정 충분히 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변수가 결국 유가인데, 유가도 최근에 보게 되면은 100불 이하에서 지금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거 감안해 보면은 최근에 주식시장이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것들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그 신뢰감을 주기에는 충분하다. 어느 정도 좀 동감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최근에 상당한 빠른 좀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현재 7월까지는 뭐 충분히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조금 설득력 있는 이제 이런 내용인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죠. 이후 이제 8월 이후에도 이러한 주가 상승세가 계속 될 거냐,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거하고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인식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상에서 뭐 고점 대비 국내 증시가 거의 20-30% 조정을 지금 받은 상황이었고, 뭐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도 흔히 말해서 PER 기준으로 거의 8배, 9배 이 정도 떨어졌고, PBR도 0.9배 정도가 한데 붕괴됐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상승세가 곧바로 이어질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아리까리한 부분이죠.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한 달 동안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테크니컬리 보게 되면 120일 이평선까지 성큼 와버렸어요. 지금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대부분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0일 이평선 목전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뚫고 넘어가려면 이제는 미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서 벗어나서 이른바 이제 조금 그 확장 국면으로 다시 간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도 뭐 국내는 지금 이제 막 60일 이평선에達한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국내 주가의 반등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뭐 미국보다는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뭐 지금 국내 경제에 상당히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7월 달에 가파른 조정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 상에서
저가 메리트는 사라졌다. 시장이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너무 과하게 반영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리바운드가 나오는 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상승세를 끌고 가기에는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줄 거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완전히 잡혀서 실질적으로 연준의 통화 완화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어떤 기대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빨라야 내년도 지금 2분기 이후에 가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거고, 올해 연말까지는 아직도 추가적으로 가야 될 길이 100bp 정도의 금리 인상, 지금 빅스텝 베이비에서 50bp, 25bp, 25bp 정도의 금리 인상이 아직은 목전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보면은 단순히 통화 긴축,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만 가지고 시장이 여기서 더 뻗어나가기에는 일단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게, 과연 인플레이션은 정말 끝났냐, 이 부분이죠. 자, 지난주 미국에서 이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지난 금요일날 발표됐던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가 보면 다시 또 조금 올랐어요. 6.8까지 올랐고요. 지금 코어 값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근원 코어 PC 물가 지표가 여전히 지금 거의 이게 몇 년, 40년의 최고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8 정도. 지난달보다 올해 조금 소폭 다시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보면 이게 물가 상승률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뭔가 좀 장담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는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한때 120불 넘어갔던 게 지금 100불 이하에서 좀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구입 가격도 보면 뭐 지금 이게 뭐 올해 2분기만 하더라도 10,000불 넘어갔던 게 지금 한 7,000불 8,000불 정도 수준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거의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해보면 분명히 이제 8월 한 둘째 주 정도 발표되는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1% 지난달보다는 분명히 낮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과연 이게 연준의 이 어떤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인 거냐. 9% 물가가 8%대 떨어진다 해서 이걸 물가 안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게, 유가라는 게 지금 100불 이하로 떨어졌지만 지금은 계절적으로 7월, 8월 가장 따뜻한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물론 7, 8월 드라이빙 시즌에 대한 원유 수요가 있긴 하지만 난방에 대한 수요가 낮기 때문에 유가가 좀 낮게 유지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겨울철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난방 수요가 더 늘어날 텐데, 가뜩이나 러시아가 독일로 가는 노르트 스트림을 재개했지만 기존보다 20% 정도밖에 공급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연말까지 놓고 보게 된다면 유가가 계속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거냐, 이거 사실 장담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저점 대비 빠르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어떻게 됐을 거냐, 원자재 가격이 지금 하락을 했으니까 계속 떨어질 거냐, 지금 원자재 가격도 다시 바닥 대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섣부르게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 오히려 시간을 두고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잡초처럼 죽지 않고 올라올 가능성을 더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그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완화 사이클로 가면서 시장의 어떤 그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른바 테크니컬 리바운드 내지는 베어마켓 랠리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주식은 그래도 조금은 여지는 있는 게, 이번에 뭐 아마존이라던가 애플들의
기업 실적 자체가 이제 좋게 나오면서 랠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 주식시장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개선될 여지는 있는 것 같고, 지금 GDP 나우 모형을 보니까 3분기 GDP는 1분기, 2분기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서 현재 2.1%의 플러스 정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미국 시장은 뭐 어느 정도 조금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국내 시장이 과연 뭐 미국처럼 121 평선까지 상승폭을 벌일 수 있을 거냐. 코스피가 2600 정도인데 2500선 정도까지는 트라이 해볼 수 있겠지만 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조금 너무 과한 기대를 갖는 거는 현재로서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7월 달이 빠르게 주가가 반등했지만 바닥 확인에 따른 단기적인 테크니컬 리바운드 정도, 흔히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 정도 보고 있고, 아직은 미국 시장도 121 이평선 경기선을 이끌고 갈 정도의 펀더멘탈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경기가 뭐 확 좋아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연준의 여전히 긴축에 대한 의지는 살아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상승 탄력은 8월 가면 중순 이후로는 조금 약화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국내도 마찬가지로 2500선 정도 이상에서는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될 거다. 그리고 지금 8월 달에는 그 FOMC가 없지만 지금 8월 말 정도에 아마 잭슨홀 미팅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도 좀 월말 가면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9월 달 되면 지금 시장에서 아직 그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9월부터 흔히 말하는 양적 긴축이 본격화됩니다. 지금 6월, 7월, 8월까지는 테스팅 기간이어가지고 양적 긴축 규모가 국채 300억에 MBS 175억 달러인데 9월부터는 국채 600억에 MBS 350억, 그래서 950억 달러씩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양적 긴축이 9월부터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여전히 통화정책상에서는 긴축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8월 아마 한 중순까지는 이 최근에 7월 달에 이 주가의 반등세가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8월 중순 이후에 또 지금 미국의 CPI 발표되고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 9월부터 양적 긴축 시작되는데 9월 FOMC가 또 9월 20일 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번에 주가 반등에 어떻게 보면은 절정은 한 8월 중순 정도이지 않겠냐. 8월 말 이후로는 다시 시장은 조금 뭔가 좀 그 조정받는 내지는 뭐 상승세가 좀 막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제 시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포트를 가져가야 될지 지난달 포트 성과랑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포트 성과는 뭐 저도 뭐 당연히 위험자산 비중이 여전히 높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자재 쪽이 좀 별로 안 좋았고요. 뭐 구리라던가 원유 선물, 농산물, 뭐 탄소 배출권 뭐 요 정도는 이제 계속 마이너스였었고, 그 다음에 그 지난달에 리츠가 또 좀 별로 안 좋았어요. JR이라던가 뭐 이리치 코크랩, ESR, 신한 서부 TNT 요 정도가 최근에 조금 안 좋았고, 그거를 제외한 그 다음에 중국 뭐 차이나 전기차라던가 차이나 항승테크 정도만 마이너스였고, 나머지는 뭐 상당히 월간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높았죠.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코스닥,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뭐 미국 테크, 그 다음에 뭐 미국 릭소 글로벌,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 관련된 그동안 좀 하락폭이 컸던 낙폭 과대주 위주로 상당히 이 월간 상승폭이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7월 달에는 그래도 저도 그동안 포트폴리오 상에서 성과가 좀 많았었던 것들이 좀 회복을 좀 했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리고 그 나름대로 좀 포트를 리밸런싱을 7월에 했었는데, 이제
원래는 7월달 제가 포트폴리오 말씀을 하면서 채권의 시간이 왔다 이러면서 채권 쪽 비중 확대를 권유를 했었고, 저도 이제 그래서 미국시의 울트라 30년이나 하나로캡 초장기 국고채, 또 KB스타 키스 국고채 30년을 그 추가적으로 더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성과도 좀 좋았는데, 그거 말고 제가 그냥 월 중에 시장 상황 봐서 했던 게 이 농산물 선물을 제외해버렸고요. 원유 선물도 좀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요 둔화 압박을 좀 받는 것 같아서 차익 실현하고 좀 나와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서 좀 들어오는 부분 감안해서 저도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조금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포트 자체가 조금 그 7월 달에 제가 ETF 추천드렸던 것보다는 다소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월달 포트 성과는 가중평균 수준은 한 11% 정도 나왔으니까 저도 좀 좋게 한 편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8월달 포트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인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놨었거든요. 현금 비중은 조금은 낮추도록 하겠고, 채권을 여기서 더 쫓아가면서 비중을 늘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금리 자체가 보면 7월 달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 미국 금리도 많이 떨어졌고, 국내 금리도 지금 이게 국고채 3년 금리가 3.7%였던 게 3.0까지 70bp 하락을 했고, 국고채 10년 금리도 3.8에서 3.12, 그러니까 거의 70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채권의 시간이 왔다, 채권 투자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임리하게 적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지금 금리가 너무 과하게 빠졌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했지만 연말까지는 여전히 3.25에서 3.5% 정도, 지금보다 100bp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고, 한국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현재 2.25가 2.75 내지는 한 3%까지 50에서 75bp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3년짜리가 지금 3%에 와 있는데 여기서 3% 밑으로 끌고 내려갈 정도의 어떤 그 시장 상황을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채권도 일단은 8월 달에 더 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주식을 여기서 더 줄여야 되냐? 일단은 8월 달까지는 조금 바닥 확인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8월 말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조금 줄일 수 있는 정도는 고민하겠는데, 8월 초부터 막 매도는 안 하겠고요. 아마 9월 정도 가면 다시 조금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쪽 비중은 그냥 현재 정도 수준에서 가져가는 정도 하고, 대신 저는 요번에 8월 달에 리츠를 개인적으로 저가 매수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과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리츠가 그 완전히 7월 달에 급락을 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리츠를, 이게 지금 이리치 코크랩부터 볼게요. 지금 이리치 코크랩이, 이게 얼마야? 6,800원 갔던 게 지금 5,300원까지 떨어졌고, ESR 캔들스, 이리치 코크랩은 참고로 이랜드 계열의 뭐라고 해야 되나? 요거는 이랜드 매장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리츠이고요. 그 다음에 ESR 캔들스퀘어는 쿠팡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센터 리츠입니다. 얘도 지금 한때 7,200원 갔던 게 지금 5,000원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신한서부 그 TND 리츠는 복합 리츠인데, 얘도 상장됐었을 때만 하더라도 5,700 넘어갔던 게 상당히 빠졌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리츠가 부진했던 이유가 결국은 이제 금리 상승이에요. 이제 가파르게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리츠를 운영하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이 리츠를 상장시켜서도 하지만 대부분 그 펀딩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조달 코스트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부담들이 리츠도 잘 버티던 거를 이렇게 거의 6월 이후부터 한 2달 동안 주가를 쭉 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차트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리가 어쨌든 간에 7월 이후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경기가 어느 정도 둔하긴 둔하지만 좀 선반영했다는 인식. 근데 주가도 반등했고 금리도 하락했는데 리츠는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지금 살짝 이제 조금 약간 바닥을 다진 듯한 모습.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이리치코크랩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싸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은 이미 바닥에서 크게 올라오면서 저가 메리트가 좀 없어졌다. 채권금리도 고점들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올라오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리츠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도 받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도 반영했는데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있으니까 오히려 리츠를 8월 달에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리츠는 당연히 시가 배당이기 때문에 지금 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ESR 캔들스퀘어 같은 경우도 배당률이 한 5%, 이리치코크랩도 7%, 신한서부 T&D 한 6% 정도. 거의 최소 배당률이 5%에서 많게는 JR 같은 경우는 8%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으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럴 때 리츠를 사실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가격 메리트도 있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는 저가에서 또 배당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포트를 리밸런싱 한다고 한다면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리츠 비중을 조금 높여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8월 달 포트에 대한 전체적인 제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퇴직연금 8월 리밸런싱 전략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드리면, 7월 달에 가팔랐던 주가 상승은 바닥 확인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준의 긴축에 대한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주가의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 자체도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하락하는 거에서는 8월은 조금은 월말로 갈수록 탄력은 좀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9월에 가까워지면서 양적 긴축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이 9월 달에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보면 지금은 오히려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또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은 좀 차익 실현하고 그동안 좀 부진했던 자산군들을 좀 늘리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8월 달은 리츠를 좀 싸게 비중을 늘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